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잠 안 오시죠? 예.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잠이 오시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일단 지난 시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까지 했고요. 네, 오늘은 상가임대차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상가임대차,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법, 집합건물, 그리고 마지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서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먼저 1번입니다. 상가건물, 자, 옳은 겁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네, 쪽수를 말씀 안 드렸네요. 331페이지. 자, 보시면요, 상가임대차 옳은 건데요. 자, 1번에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려면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도 사업자 등록이죠. 확정일자는 무엇을 위해서? 예, 우선 변제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에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물 자체가 사업자 등록이 안 된다라는 것은 대항력을 아예 갖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적용 안 돼요. 맞는 말, 2번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3번에 기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2년으로 본다. 이건 주택이죠. 상가는 1년입니다. 1년. 자, 그럼 4번에 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 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 2기가 아니라, 그렇죠, 3기죠. 3기입니다. 상가니까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가 아니라 임대차 종료 시점서부터 3년입니다. 임대차 종료 날로부터 3년. 네, 그래서 5번은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비교적 손쉬운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갑은 현재 을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 상가 건물을 보증금 4,500에 임차하셔가지고요, 인도 받으시고 6월 10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네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일단 임차인은 갑이죠. 갑. 네, 1번 X 건물에 2009년 4월 6일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한 병이 6월 19일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현재 병 명의의 가등기 권리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4월 6일이죠. 근데 지금 현재 임차인이 들어오셔가지고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하신 게 언제죠? 6월 10일이죠. 이러면은 현재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하게 되는 거는 그 다음 날이 6월 11일이죠. 근데 그 전에 이미 가등기가 들어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가등기가 우선이다, 임차권이 우선이다? 가등기가 우선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 마쳤다면 임차인 갑은 병에게 대항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쉽게 표현해서 순위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이 바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 2번 갑이 임차 목적물을 사실 행위와 더불어서 영리 목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했다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니요, 적용 대상이죠. 그냥 공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장과 더불어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영리 활동. 이렇게 영리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갑을 간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계약갱신이 없다면 그 계약은 2011년 5월 31일에 만료가 된다. 자, 지금 현재 일단 최초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었던 게 2009년 6월 1일이었죠. 자, 여기서 만약에 당사자들 간의 기간을 안 정했으면 자동 몇 년 되는 거예요? 자동 1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언제 계약이 끝나는 거예요? 2010년이죠. 6월 1일이겠죠. 2010년 6월 1일. 자, 그런 점에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갑이 임차 부분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했을 때는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이 계약의 갱신 요구와 관련해 가지고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죠.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
총 4가지 일단 기억합니다. 첫 번째, 3기의 차임을 연체하셨다. 자, 두 번째, 무단 전대. 세 번째, 뭐 있었죠? 고의 중과실. 고의나 중과실 가지고 목적물을 파손하셨을 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재건축. 물론 이 재건축은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미리 고지를 하셨어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선다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경과실이죠. 이러면은 계약갱신 요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그다음 5번에 보증금 이외에 매월 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셨다. 값은 보증금 중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지금 이 선다 5번에서요. 보증금 중 1,5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 물권자의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이거 지금 최우선 변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우선 변제. 이 최우선 변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주택 임대차가 됐든 상가 임대차가 됐든 그 법의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그 금액이 조금씩 다르죠. 자, 일단 우리가 내용을 봤을 때 현재 보증금이 얼마예요? 보증금이 4,500이죠. 보증금 4,500이다. 월세 얼마입니까? 50입니까? 그럼 곱하기 100 해야죠. 이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9,500이지 않습니까? 환산 보증금이 지금 현재 9,5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과연 서울시에는 얼마가 적용되느냐? 일단 6,500 이하여야 되고요. 받을 수 있는 돈은 2,200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다라는 거. 예. 근데 이 숫자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느냐? 물론 외우시면 더 좋겠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안 그래도 숫자 외울 게 많은데 이것까지 외워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시험 치는 당일에 있죠. 시험 치는 당일에 그때 쓰시는 거예요. 네? 뭐를 씌워 놓으시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책상에다가요. 예. 그러면 알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 감독하시는 분이요. 맞죠? 어차피 중고등학교에서 치잖아요, 시험을요. 고등학교에서 아마 칠 건데 대학인 경우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거기다 낙서를 많이 해놓는다고요, 원래부터. 맞죠? 예. 아, 맞다. 촬영 중이었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외우시더라도 막바지에 한번 이렇게 싹 외우고 가시든지 아니면은 네, 뭐 그게 좀 낫지 않을까, 그 방법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선다 5번 같은 경우는 목적물이 지금 서울시고 따라서 최우선 변제받지 못합니다. 5번은 그래서 틀렸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갑이 2017년 2월 10일 을 소유의 X 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6억 원에 임차하셔가지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이 6억이죠. 근데 이 상가에서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 보증 금액이 얼마 이하가 되어야 되냐면은 4억 이하가 돼야 돼요. 4억 이하.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근데 지금 이제 보증금이 6억이죠. 그러면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단 환산 보증금이 초과한다 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3가지가 있었죠. 자, 환산 보증금이 이렇게 지금 현재 6억으로서 4억을 초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거. 첫 번째, 대항력. 대항력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 마지막 권리금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은 적용이 됩니다. 초과한다 하더라도. 자, 그럼 내용을 보자. 틀린 건데요. 자, 1번에 갑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맞습니까? 네, 갱신 요구권 5년이죠. 갱신 요구권은 몇 글자예요? 5글자죠. 그래서 5년입니다. 5년. 네. 자, 2번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6개월로 정했을 때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임차인이 누구죠? 임차인.
갑입니다. 갑. 근데 임대인이 우리 계약 6개월 했으니까 나가라는 거죠.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 돼요. 왜냐하면 환산 보증 금액이 초과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초과에도 적용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최단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 이 최단 존속기간과 관련을 해가지고는 적용을 받겠다 못 받겠다,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최단 1년이 적용받지 못한다. 따라서 보호를 못 받습니다. 현재 보증금 6억짜리라서 그렇습니다. 네, 알쏭달쏭하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요.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 주장할 수 있다. 6개월만 영업하시다가 나가라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3번에 갑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 동일 조건 다시 계약. 당연한 말이고요. 요거는 이제 계약 갱신 요구권이죠. 이거는 적용이 됩니까? 적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계약 갱신 요구권 적용이 되겠다, 안 되겠다? 적용이 되죠. 자, 그다음에 4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 갑은 X 건물의 소재지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다.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적용되겠습니까? 역시 적용이 안 돼요. 자, 적용받는 거는 요 3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되고요. 지금 선다에서 보시는 또 어떤 것도 임차권 등기 명령, 이것도 적용이 안 된다. 환산 보증금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거는 요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에요. 적용 안 받습니다. 자, 그다음 5번에 X 건물이 경매로 매각됐을 때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가 있다. 우선 변제권 행사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된다? 여기에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요. 대항력은 인정되지만 우선 변제권 인정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 되겠습니까? 최우선 변제 되겠다, 안 되겠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요것밖에 없다. 요것밖에. 초과하는 경우에 환산 보증금을. 네, 그래서 문제의 맥이 보이십니까? 이거는 환산 보증금액이 초과했을 때를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 5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변제를 못 받습니다. 자, 내려서 4번 보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만약에 방해하셨다면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임대차 종료 시점서부터 3년 이내 청구하셔야 돼요. 3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뒤로 갑니다. 자, 이제 5번으로 와보시면은 2014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X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그리고 월 차임 40만 원에 임차해서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바라봤을 때 환산 보증금 초과액을 살펴보게 되면은 기타 지역이 1억 8천이거든요. 1억 8천. 현재 지금 환산 보증금 얼마죠? 계산해 봤을 때 1억 4천이죠. 그럼 어디 지역이 됐든지 간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1번에 갑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했다. 을은 갑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그쵸? 3기 연체하시면 거절되고 2번 임대기간에 대해서 별도 약정이 없을 때 그 기간은 1년이다. 그쵸? 최단 존속기간 1년이다. 3번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X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는데 갑의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다. 여기서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이 집행 개시 요건이 된다라는 것을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경매 청구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을 비워줘야 된다, 안 비워줘도 된다? 지금 여기 요건이다라고 한다면 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 비워줘도 되죠. 그래서 3번 틀린 거예요. 안 비워주고 경매 청구한다.
이건 주택하고 똑같죠. 지금 이 선다 3번에서 쓰고 있는 이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다. 이거는 그냥 이 표현 그대로가 나오기 때문에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반대 의무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지금 이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을 반대 의무 이행 이렇게 바꿔서 낼 수도 있어요. 반대 의무 이행. 자, 그런 점에서 3번이 틀렸고요. 자, 그럼 4번. 갑이 X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대항 요건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일단 대항력이 있어야 확정일자 받았던 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만 갖추면 될 게 아니라 대항 요건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끝날 때까지죠. 자, 5번.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X 건물에 대한 경매가 실시되어 매각되더라도 갑의 임차권은 존속이다. 맞습니까? 이거는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보증금을 다 못 받았죠. 그러면 경락인한테도 대항을 한다 못한다? 대항을 해요. 물론 몇 순위일 때? 1순위일 때만. 순위가 밀렸으면 그냥 짤없이 나가셔야 되죠. 순위에 따라서 우선 변제권 행사하고 나가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청산 절차를 이해하는 거였죠. 청산 절차. 뭐가 있었는지만 잠깐 볼까요? 청산 절차.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 절차를 거치셔야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절차가 바로 뭐였어요? 실행통지. 실행통지죠. 여기서 뭘 통지한다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산금을 통지를 한다. 두 번째, 청산 기간이 있죠. 몇 월이었죠? 예, 그렇죠. 2년이요. 2월이에요, 2월. 예. 예, 제 귀가 잘못된 거죠? 자, 그럼 3번. 뭘 지급합니까? 네, 청산금을 지급하고요. 마지막으로 가등기에 기해서 이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됨과 동시에 청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네, 이렇게 4단계였죠, 4단계. 자, 볼게요. 자, 먼저 1번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옳은 건데요. 1번에 보시면은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대금 채무 이런 거 적용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 어디에만 적용된다? 맞습니다. 소비대차에만 적용된다. 소비대차와 관련된 채권에만 여기에만 적용이 된다. 네,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무슨 뭐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 무슨 공사대금 채권 이런 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된다. 소비대차이어야 한다. 자, 그럼 2번에요.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이 청산 절차가 끝났죠. 자, 이런 경우에 담보 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자, 지금 현재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청산금액이 얼마라는 거죠? 빵원이라는 거예요. 빵원. 그러면 청산금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기간이 딱 지나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청산 절차가 끝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만 하시면 완전히 소유권 취득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소유권 등기하기 전이라도 청산금이 다 지급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급할 청산금이 빵원이니까요. 자, 그런 맥락이라면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대금 완납하시면 과실수취권을 가지듯이 이 채권자도 뭘 가진다? 과실수취권을 가지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매수인이죠. 이 매수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하셔야 되죠? 뭐 하셔야 되죠? 등기해야 돼요. 네, 등기해야 돼요.
아직 등기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 매도인 갑에 대해서 대금을 다 완납하셨다면, 돈을 다 드렸다라고 한다면은 목적물에 대한 이 과실수취권,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로 가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매매 계약만 그냥 체결된 상황이라면 과실수취권은 아직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어떻게 하셨으면, 네, 대금을 다 완납을 해버리셨다면은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이제 속하게 돼요. 이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채무자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을이 있는 거죠. 현재 가등기 담보권자 을이 소유권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등기를 하셔야 되죠. 본등기 마치셔야 돼요. 근데 아직 본등기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 갑에 대해서 청산금을 만약에 다 지급을 하셨다면, 역시 과실수취권이 누구에게 가겠다? 예, 채권자한테 가게 되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다. 근데 지금 현재 선다에서는 청산금이 얼마라고요? 빵원이라고요. 그럼 줄 청산금 없죠? 그러면은 청산기간이 지나자마자 이 과실수취권이 누구에게로 가버리겠다? 예, 채권자에게로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자, 그래서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맞는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에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청산과 처분청산 중 하나를 선택. 이거 누가 선택하는 거죠? 채권자가 선택하는 거죠. 채무자한테 선택권 없어요. 자, 4번에 가등기 담보 채무자의 채무 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변제가 먼저지 않습니까? 변제를 하셔야 말소해 주죠. 예, 이거는 저당권하고 같은 맥락이고요. 자, 오른쪽에 5번. 담보가등기 후에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피담보 채권 도래 전에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 후순위 이 담보권자들 같은 경우는 청산기간이 2개월 내라면 불만이 있다면 얼마든지 경매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런 점에서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네요. 다음 문제 계속 보죠. 2번. 가등기 담보 틀린 건데요. 1번에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됐을 때 설정자는 가등기 담보권자에 대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가 있다. 현재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채권자가 가지겠습니까? 채무자가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채무자죠. 자, 그러면은 현재 갑이 채무자고요. 을이 채권자일 때, 을이 가등기 담보권자라면 가등기 담보권, 갑을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가등기 담보권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설정자. 그쵸?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로 부르면 되겠죠. 아직 청산 절차도 끝나지도 않았고 을명의로 아직 본등기도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역시 소유자는 여전히 누굽니까? 여전히 갑이에요. 그럼 사용수익은 역시 여전히 누가 하는 것이다? 갑이 사용수익을 하는 것이다. 네, 그렇죠. 을은 아직 담보권만 가지고 있을 뿐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맞는 말이고요. 자, 2번에 귀속청산의 경우에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의 통지 절차에 따라서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다. 채권자가 다툴 수 없는 거 맞습니까? 예, 다투지 못하죠. 채무자도 다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안 계신다. 이분이 만약에 실행 통지를 하셨다면, 청산금액 통지를 하셨다면 을도 다툴 수 없죠. 자, 그리고 만약에 후순위에 또 다른 담보권자가 있다. 또 다른 담보권자, 예를 들어 저당권자가 있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도 채권자 맞습니까? 이분도 다툰다 못 다툰다? 못 다툽니다. 누구도 못 다툰다. 누구도. 네. 자, 내려가셔가지고 3번입니다.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청산금 안 주셨으니까 본등기가 무효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후에 청산 절차를 새로 잘 마치신 거죠. 이러면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유효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에 실행 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 그 모두에 대해서 실행 통지를 하여야 통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 등한테 실행 통지 다 하셔야 되죠. 채무자 등 누구죠? 채무자 등. 자, 실행 통지해야 될 상대방 첫 번째. 일단 채무자한테 하셔야 되고, 채무자. 그 다음에 물상 보증인. 물론 물상 보증인이 있다면요. 한 분 더 있었죠? 제3취득자였습니다. 제3취득자. 자, 그래서 채무자, 물상 보증인, 제3취득자. 이분들한테 다 실행 통지를 하셔야 되고, 한 분이라도 만약에 빠지게 되면 절차가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진행이 안 돼요. 5번.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 담보권 설정 계약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우선 변제를 가지는 피담보 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채권액이 늘어났을 때도 그것도 담보권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거 가능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근가등기 담보라고 해요. 근가등기 담보. 네, 이런 거 뭐 전혀 모르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가 저당권에서도 근저당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근저당 같은 경우는 채권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그 이후에 늘어나버린 채권액에 대해서도 담보가 된다, 안 된다? 되는 거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등기 담보권을 하되 근가등기 담보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 맥락에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고요. 틀린 거는 3번이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제 3번에 보시면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 첫 번째, 청산금 평가액. 당연히 밝히셔야 되겠고요. 2번에 후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액. 이거 안 밝혀도 되죠. 후순위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2번이 바로 맞는 말이고, 2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3번에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 4번에 청산금이 없어도 그 뜻을 밝혀야 됩니까? 예, 빵원이면 빵원이라고 밝히셔야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의 부동산 시가 3억 원에 가등기를 하셨다. 을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즉시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현재 갑이 가등기 담보권자죠. 근데 소유권 취득하려고 하죠. 그렇다라는 것은 경매 청구할 거다, 귀속 청산 밟을 거다. 귀속 청산이죠. 귀속 청산 맞습니까? 예. 자, 내용을 봅니다. 1번. 갑은 청산금의 평가액을 을에게 통지해야 된다. 통지해야 됩니까? 당연히 통지하셔야 되죠. 2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갑은 이에 관해서 다툴 수 있다. 다툴 수 있습니까? 다툴 수 없죠. 절대 못 다툽니다. 3번.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가 있다. 우리 시험에서 묵시적이어서 안 되는 거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묵시적이라서 안 되는 거 있었다, 없었다?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묵시적 어쩌고 저쩌고 하죠.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묵시적이라서 안 되는 거 없다. 자, 내려가서 이제 4번에 보시면요.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지금 4단계 절차 중에서 지금 실행 통지가 빠진 거죠. 이러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가 다 무효 처리됩니다. 예,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4번 맞는 말이고요. 5번.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인도 채무 이행 거절할 수 있다. 정당하게 평가된 금액 줄 때까지 나는 소유권 못 넘겨준다. 등기 못 넘겨준다. 이거 뭐죠? 예, 동시행의 항명권이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청산금 지급하는 거랑 본등기 하는 거 해주는 거랑 요거 무슨 관계? 요거 동시행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정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죠. 2번. 이거는 대단히 쉬운 문제예요. 이 정도는요. 자, 오른쪽 5번 볼게요. 갑은 을의 X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했는데 을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1번에 갑은 X 토지에 경매 청구한다.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경매 청구랑 귀속 청산 절차 둘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죠. 자, 2번 제3자 경매로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지금 이제 경매가 들어가가지고 경매 절차 끝났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가 경매 들어가게 되면 이 가등기 담보권 뭐랑 똑같아진다 그랬죠? 저당권하고 똑같아진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는 경매 들어가고 우선 변제권 행사해서 받을 돈 받으시고 그냥 다 소멸돼 버리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마찬가지로 소멸합니다. 자, 3번에 갑이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해서 X 토지의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거치셔야 한다. 그럼요. 소유권 취득하려면 절차 거치셔야 되겠죠. 4번 X 토지의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 기간에 한정해서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 하더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바로 후순위 담보권자들의 자구책이었죠. 자, 5번 청산기간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 경매로 제3자가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지금 청산기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 때려버렸죠. 이러면 청산 절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중단이에요. 그리고 제3자가 소유권 취득했죠.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누구죠? 경락인이죠. 경락인. 그러면 경락인이 경락까지 받으셨으니까 경매 절차 끝난 거죠. 그러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뭐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죠. 그냥 다 소멸입니다. 소멸 끝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5번이 틀렸습니다. 6번 내려갑니다.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의 X 토지 시가 1억 원에 가등기를 마치고 병이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일단 채무자가 을이죠. 을. 그리고 갑이 가등기 담보권자입니다. 그리고 후순위에 또 누가 있다? 저당권자 병이 있죠.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굳이 그림을 그려보자면 네, 잠이 오시죠. 네. 네, 빨리 마치겠습니다. 잠이 오시기 때문에. 자, 먼저 채무자 을이죠. 을. 자, 채무자 을이고요. 예, 빨리 마치기 엄청 좋아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 갑. 이분이 지금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2순위에 누가 있다? 저당권자 병이 있다. 이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을은 채무 변제 의무와 갑의 가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다. 이거 변제하는 거랑 말소하는 거 이거 동시행 아니죠. 뭐가 선행입니까? 변제가 선행이죠. 1번 틀렸고요. 2번 갑이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게 본등기 마치면 그거 무효다. 맞죠? 2개월 반드시 둬야 됩니다. 기간을. 절차 2번을 안 거치신 거죠. 그러면은 무효가 된다. 2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을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을이 청산기간도 다 지나기 전에 청산금에 대해서 권리를 갑한테 넘겨버린 거죠. 지금 뭘 해줬다는 겁니까? 지금 본등기를 해줘버렸다는 거예요. 청산기간 2개월도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저당권자가 억울할 수가 있죠. 아니 내가 경매 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2개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해줘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2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본등기 해준 거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이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죠. 대항을 할 수가 없다. 네. 자,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이 선다 3번 같은 경우 대항할 수 있다? 아니요, 대항 못하죠. 2개월 안 지났는데요. 자, 4번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청산기간이 지금 지나버렸죠. 지나면이 아니라 언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청산기간 내 2개월 안에.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X 토지 소유권을 정의 취득하셨다. 지금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고 소유권을 정의 취득했죠. 정의 누구죠? 경락인이죠. 그러면 경락인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라는 건 경매 끝난 거죠. 자,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 소멸하지 않습니까? 그냥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준 다음에 병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X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채무자가 누구죠? 채무자. 갑 맞습니까? 갑이 채무자예요. 맞아요. 자, 갑이 채무자고 1순위에 누가 계신다? 을 맞습니까? 을이죠. 을이 저당권자죠. 그리고 그 후순위에 병이 있는 거죠. 병은 누구죠? 자, 병은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둘째 줄에 병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갑이 빌렸다는 거죠. X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를 넘겨준 거죠. 자, 병은 지금 현재 양도담보권입니다.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양도담보권 취득을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 소유자죠. 네, 이 상태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1번 갑이 을에게 피담보 채무를 전부 변제했을 때 갑은 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갑이 을한테 돈 다 갚으셨네요. 예, 그러면 말소 청구 당연히 할 수 있죠. 당연한 말이고요. 2번에 병이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병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병이 갑한테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했다는 것은 청산 절차가 끝났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양도담보권 소멸입니까? 그렇죠. 맞는 말. 3번 X 건물이 멸실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양도담보권과 피담보 채권은 소멸한다. 목적물이 멸실됐습니다. 현재 갑 소유의 예를 들어서 주택을 담보로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 그런데 이 주택이 만약에 불나가지고 멸실돼 버렸다. 그럼 이 저당권 어떻게 돼요? 소멸한다, 소멸 안 한다? 소멸해야 돼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죠. 그럼 양도담보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한다, 안 한다? 다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X라고 하니까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소멸이라고 쓸게요. 소멸. 저당권도 소멸해버리고 양도담보권도 소멸이에요. 자, 이렇게 원래 담보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담보물권들 같은 경우는 목적물이 이렇게 멸실하게 되면 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죠. 하지만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에? 그렇죠. 갑이 뭘 가입해놨을 때? 그렇죠. 갑이 보험 가입해놨을 때. 갑이 보험에 가입을 해놨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물상대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보험이라는 그런 말 안 나오면 목적물 멸실되면은 얄짤 없이 이 담보물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저당권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양도담보권도 다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 선다를 보시면요,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양도담보권은 소멸하겠지만 이 채권은 가만히 있는 거죠. 채권은 그냥 일반 채권으로 바뀌겠죠. 예, 담보권이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목적물 멸실됐다고 내가 뭐 받을 돈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돈 받을 권리는 그대로 있다. 자, 그래서 채권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죠? 예. 자, 4번. 의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X 건물이 정에게 매각됐을 때 병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지금 현재 경매가 들어갔고 정한테 매각됐죠? 정이 누구예요? 경락인. 자, 그럼 당연히 소멸이고요. 자, 5번. 만일 선의의 무가 병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했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자, 일단 병명의로 등기돼 있는 거죠. 양도담보권자니까요. 근데 이 등기의 기초에서 누가 들어오셨다? 정이에요? 정이에요? 무예요? 무 맞습니까? 예, 무. 자, 이 무가 만약에 선의의 제3자다. 선의의 제3자에게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자, 이러면은 유효다, 무효다? 이거 유효라 그랬어요. 보호 받습니다. 네, 보호 받는다. 이렇게. 예, 요 말이죠. 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도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가등기 담보권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 집합 건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번 순환에서는 그냥 패스하고요. 마지막에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있죠. 여기 지금 총 8문제가 되는데 여기가 우리 주간 수업할 때도 대단히 어려우셨죠. 그래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